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에서 시작된 군자불기를 둘러싼 동서양의 윤리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군자불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전문적인 직공이나 장인에 대한 대접이 낮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동양에서 말하는 군자는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군자는 원래는 그냥 남자, 사내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공자 이후에는 덕을 가진 사람, 사회의 리더를 의미하는 말이 됐는데요. 군자불기에 대한 한나라 시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군자된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의 업을 지키는 데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그릇이란 인간에게 한 가지의 쓰임만을 제공하는 물건인데 군자는 당연히 그 재능과 업적이 두루 넓게 통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릇이 한 기능을 지키는 것과 같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배와 수레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군자는 배나 수레처럼 한 가지에 국한된 일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송나라 때의 주의 또한 비슷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릇이란 각기 쓰임이 있지만 서로 통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덕을 이루는 선비는 그 몸이 갖추어져 있고 그 기능이 통달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한 재능이나 한 기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그릇이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군자불기가 군자는 절대 그릇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그러나 군자불기는 군자는 그릇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배우는 이유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죠. 우리는 흔히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먼저 큰 그릇이 돼야 하고 그래서 성기, 그릇이 완성되고 나면 그 그릇의 한계를 벗어나는 불기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을 흔히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대기만성이 원래는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방무오, 큰 사각형은 각이 없다는 것인데요. 각이 너무 크면 눈으로 각도를 잴 수 없겠죠. 대음희성, 큰 소리는 소리가 없다. 너무 큰 소리는 우리가 소리로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상무형, 큰 모양은 형체가 없다. 너무 큰 것은 그 전체를 볼 수 없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대기만성은 어떤 뜻이 돼야 할까요?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손에 잡히지 않아서 마치 그릇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큰 그릇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기는 노자적 의미의 대기, 큰 그릇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장인을 무시해온 유교 문화를 겨냥한 베버의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현대에는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인 스페셜리스트도 중요하지만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업무를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군자불기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군자는 우선 열심히 노력해서 성기를 해야 하고 성기를 이룬 다음에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경지인 불기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요. 군자불기는 모든 스페셜리스트는 불기의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한다는 공자의 심오한 가르침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전문가 집단인 스페셜리스트만으로 이 세계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의 위기가 스페셜리스트만 키우고 제너럴리스트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전문가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오직 자신의 전문성에만 함몰돼서 전체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21세기에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리더는 전문성과 함께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기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아닐까요? 군자불기는 간단한 말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말한 공자의 뜻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